예, 오늘 그 아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재명 정부에서 자꾸 대통령의 말이 이제 격해지고 결국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은 실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할 것이냐 라는 점을 이야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 또는 강남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는 센 말을 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서 시장이 신뢰를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역설적으로 황당한 거는 그 당시에 한 두 명인가요? 집을 실제로 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파 아파트 팔았던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황당한 일이 다시 또 재현되지 않도록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폭탄을 하시면서 시장에 구두 개입을 하시려면은 그 구두 개입이 나중에 민주당 관계자들의 내로남불로 번지고 끝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SNS 정치를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생각이 빨리 드는지. 그 지난번에 천하람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 본 자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인터넷 상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언급해가지고 놀랐다는 식으로 천하람 대표가 저기 전달했는데 그걸 인터넷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누가 대통령께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실제로 많은 시간을 그런 인터넷 여론 탐색에 쓰고 계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터넷상에 있는 부정확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도 어떤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또 민감하게 또 이런 거에 반응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여론 수렴의 경로라든지 아니면 그런 민심 파악의 경로가 왜곡되게 되면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튜브 보고 세상을 알고 이러다 보니까 망상경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너무 이렇게 그 온라인상으로 뭐 쏟아내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지난주에 국민의힘 한동훈 사태가 좀 정리가 되면 국정 공백에 잘못을 했다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근데 뭐 박근혜 엔딩은 사실 박근혜 엔딩을 받아들고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그럼 공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뭔지 명확하게 정리 안 된 상황이니까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건 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가만히 있다가 박근혜 엔딩을 맞은 상황인데 저희가 설명을 들어야 될 상황이 저희가 뭘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헤럴드 경제 정석주 기자입니다. 지선 공천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한 달 정도 이제 지났고 다른 당보다 좀 빨리 시작했는데 그 효과는 실제로 좀 내부적으로 체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보고받은 거는 한 210명 정도 최종 공천 서류 작성을 완료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작성 중에 있는 사람도 한 100몇십 명 된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한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공천 시스템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고무적인 효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참여자가 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그냥 통계를 즉각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도 사상 처음으로 저희는 공천을 뭐 온라인 외에는 다른 경로를 받지 않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개혁신당에서는 이런 정치적으로 정치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도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저 이른바 김현지 실장의 과거 네. 성남시 의회 난입 사건 영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이기인 사무총장을 경찰 반부패 범죄 수사대가 이제 소환을 앞두고 있다는데 좀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뭐 특정한 발언도 아니고 고위공직자의 과거 영상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을 우선 입건해서 수사하는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은 왜냐하면 저는 이게 조각돼야 될 사유가 뭐 차고 넘친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입건해서 이제 수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특히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개혁신당을 우대해서 개혁신당 사무총장이라 가지고 도경 반부패 수사대로 넣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김현지 라는 사람의 특수성을 인정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건을 격상시킨 거라면은 도대체 김현지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예,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하지만 뭐 법적으로는 전혀 이거는 뭐 조각 사유가 뭐 당연히 있고, 사실 저는 이걸 소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야당에 대한 겁박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도대체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영상 공개나 이런 걸 봤지만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때 최순실 씨 영상을 봤을 때 그때 그분이 뭐 어떤 신분이었냐, 예. 그분이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김현지 씨는 그럼 어떤 신분으로 지금 이런 특별 대우를 받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무제한 토론 네. 지원자 한 8명 정도 지금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공개할 만한 특기할 만한 그런 인플루언서나 소위 네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하는 것이 황교안, 민경욱 등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더기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런 장이 펼쳐졌는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일 뿐더러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매번 자기들의 유튜브 채널이나 뒤에 들어가서는 별 음모론다 제기하고 밝은 공간에 나와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이 판을 진행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뭐 다른 것보다도 염치가 있고 최소한의 배포가 있으면 나오십시오. 이거는 염치도 없고 배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습니까? 부정선거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후원을 받고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또 혹세무민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장사해 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심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 저 내일 뭐 국민의힘 대안과 미래 뭐 강연 내지 포럼이 있는지 어떤 얘기 하실까요? 사실 뭐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사실 대안과 미래라는 곳이 저는 사실 어떤 성격인지도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저와 가까운 지인들이 요청해서 하게 된 것인데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져서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보수 진영의 문제점들에 대한 이야기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연대나 아니면 정치적인 정치 공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개혁신당이 왜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부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여전히 연대에 대한 생각이 없으신지? 저희는 단 한 번도 그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저희는 입장이 바뀔 생각도 없습니다. 예.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